네, 이어서 10번째의 원리, 반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의 뭐 비슷비슷한 그런 다른 어떠한 원리들과 비슷비슷한 의미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떠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형태를 반복하는 것,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는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양, 어떠한 선, 자 이런 것들이 어떠한 단위,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는 반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은 시간적 간격으로 생기는 거죠. 반복은 시간적 간격으로 생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의 예술은 음악, 무용, 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의 반복 간격으로 시간적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의 효과, 반복의 원리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적 반복이 변화되고 그런 시간적 반복이 중복이 되고 그런 시간적 반복의 변화를 가진 그런 연속적인 그런 리듬들, 그런 형태들, 그런 문양들, 그런 요소들이 표현될 때 우리는 그 화면에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거는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 점이 점진점 변하는 것도 있고 건너뛰고 순서에서 질서에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복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에서 반복의 어떤 원리를 이용한 그런 그림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에서 이거는 점진이다, 이거는 반복이다, 이것은 강조다,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는 그런 예의 그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런 하나의 화면들, 여러 가지 그림들은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이해할 때 그림들이 같이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반복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시각적 반복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런 연속적인 리듬은 우리는 화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각에 다가온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 반복은 자연의 질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형태다. 이건 이제 반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점이나 옮겨가는 거, 자연의 질서 이렇게 조금 전에 조금 다른 문제지만은 일출과 일몰,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리고 시간적 변화, 시간이 흘러가야지 일출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야지 일몰이 되고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사람이 죽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가 계속 변화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질서에서 우리는 반복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변화지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반복은 자꾸 돌아오는 거, 자꾸 돌아오는 거죠, 그죠? 돌아오는 거다. 점지는 얼마나 물의 파장처럼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일몰과 출생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그림이죠. 이 그림은 선생님이 왜 이 그림을 선택을 했냐면은 이 그림에 여기 별이 있습니다. 이건 밤이에요. 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작품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어떠한 작품들을 예를 들어서 작품을 표현할 때 밤과 낮의 표현들, 별이 있는 밤과 낮에 대한 표현들, 학생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이 누워있죠.
일상적인 여러분의 미적 감각, 미적 감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볼 때 이 그림 속의 학생들은 누워있게 우리는 보일, 정확하게 보는 것은 누워있잖아요. 이 학생은 이렇게 누워있잖아. 서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여기 누워있, 다리도 발도 있고 팔이 있고 눈이 있고 누워있는,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학생의 마음은 또 이 학생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자기 친구들의 형태는 섰는 것을 표현했는 거예요. 이 서서 있는 것을 위에서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냥 다 누웠어. 마음은 섰지만 보는 것은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게 그렸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서서 있는 거 위에서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처럼, 조감의 그림처럼 위에서 사람 그려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학생은 위에서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내려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어디 뭐 전망대라고 하나 그런 데 가가지고 아래를 내려보면서 그 자기 친구들을 밑에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고 해서 이 작품 쓰는 핵심은 이런 밤과 낮에, 이건 낮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밤과 낮이 함께 표현할 수 있다. 해와 S의 반복적 원리를 활용한 그림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밤과 낮, 계절의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이 변해지는 그런 어떠한 현상들을 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원리를 그림의 작품의 예술에 대입을 시킵니다. 자, 이게 아주 이제 뭐 앤디 워홀이라는 현대 미술가, 팝아트의 미국 작가인데 굉장한 현대 미술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깡통을 캠벨 포도 습의 깡통이에요. 이 깡통을 라이를 했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이거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에다가 화면에다가 그냥 끼워가지고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문양이 있죠. 또 문양이 이렇게 빨간색 문양이 있죠. 이 문양을 통해서 우리는 리듬감, 그리고 또 보면 전부 통일감이 나타나죠. 이런 통일감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캠벨숲 깡통을 강조했다. 팝아트 작가들은 또 혹은 팝아트를 하는 그런 미술사조, 미술운동의 작가 포함되어 있는 작가들은 이러한 작품들의 오브제, 이런 깡통 자체를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작품 제작을 많이 한다. 설치 쪽에 가까운 그런 작품 제작입니다. 설치라는 것은 어떤 평면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작품들을 나열시키고 설치하는 작업이죠. 평면이 아니죠. 회화적인 평면도 가능하지만은 어떤 설치 오브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제작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반복의 미적 원리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것도 강조를 시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현대인은 단순해지기를 원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요 간격을 두죠. 요 상호 간격이 되죠.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이런 단위들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간격을 두면서 단위가 되풀이되는 이런 디자인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을 활용한 작품들입니다. 이런 반복의 원리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표현 기법을 연구할 때 이런 원리에 들어가 계속 반복해도 되는 거예요. 찍고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찍어주는 것도 반복이잖아. 그 원리를 어떻게 질서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정확한 간격에 의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그것도 굉장한 정리가 된 통일된 작품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분은 이 카스테라나 이 우리가 보는 이제 뭐 행주 같은 수세미 같은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하면서 작품을 표현했다. 여기 또 공간 열었던 물이 있네. 물이 있고 이 수세미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작가 중에서 고무신을 쫙 전시장에서 이제 한 공간에 고무신을 막 던져놔요. 던져서 감정고 하나 하얀 고무신, 깜장 고무신, 노란 고무신, 뭐 쫙 신발만 넣고 하나에 구두를 더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이런 설치 작품을 하는 그런 선생님을 봤는데 이 작가도 이런 하의를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나열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작품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구두를 놔두고 하의를 놔두고 이 작품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반복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술이 이것도 미술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사고의 확산입니다. 맞죠? 우리 현대 미술에서는 생각을 확산시킵니다. 폭발을 시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카테고리, 생각의 범주를 폭발시키고자 지금까지의 아름다운 미술이라는 것을 파괴시키고 나아가고 지난번에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들에 점점 폭발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이렇게 설치 미술을 하는 거예요. 강력한 인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현대인의 커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 맛이 가장 있다는 그런 달달이 커피, 그런 커피의 수주를 꼽아갖고 정확한 그 위치에서 꼽아가지고 탁 설치를 했어요. 이 설치했는 것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들 이런 신발의 작품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깡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끼죠? 똑같이 느낄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이 똑같은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림을 통해서 이런 설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51명의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은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몇몇 학생들은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작품을 보면서 느낌도 여러분의 감수성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느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는 만큼이라고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죠? 아는 만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큼, 느끼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이 느끼고자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행복만큼, 행복처럼 각자 다른 행복처럼 그림도 다르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설치 작품 내놓고 자, 작품입니다 라고 전시를 했습니다. 감상자들이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순종적인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이것도 무슨 작품이고 하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작품을 전시를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서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맛에 대해서 느낌도 있을 거고 야 이게 참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이다라고 느끼면서 현대인의 어떠한 기업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각자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행복도 각자 다를 것입니다. 느낌도 이제는 미술도 각자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그죠? 뭐 약간 슬쩍 비켜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자에서 이것도 반복이죠. 반복된 모자. 그래서 이거는 더 올려놨어요. 이것을 매달아 갖고 공중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놨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다르죠? 변하잖아. 강조고 변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작품 하나에. 그죠? 그러면서 이 작가가 왜 중절모를 이렇게 놔뒀는가? 작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 작가가 내가 왜 작품을 그리는데 왜 저런 형태가 나오는지 나도 잘 몰라요. 이미지가 내가 이걸 자 이야기 나오는 김에 잊어버리기 전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디였나? 이런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와 여다가 물결을 내가 끌고 가고 그리는지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그런지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끌고 가고 저기 찔찔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그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색도 좀 칠해받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왜 여기다가 칠해야 되겠다. 수시시시 각각 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 선을 끊었으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이 화면의 변화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것을 저렇게 글자 막 돌아가면 낙서했어요. 저 위에 낙서 아니고 낙서 글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그냥 막 이게 외계인의 글도 아니에요. 그냥 막 그림 써보는 거예요.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글자도 아니잖아. 그죠? 이런 선을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 아는 사람은 나를 연구하는 평론가가 아는 거지. 나는 그걸 몰라요. 장미꽃을 보는데 이게 아름답다 느끼잖아. 근데 이 장미꽃이 내가 오늘은 햇빛을 몇 프로 받고 물기를 얼마나 흡수하고 이래 가지고 내가 이런 이쁜 장미를 피워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나왔는 것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작품을 하는 추상 미술가들은 자기의 감정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자, 바람을 그리는 거예요. 바람의 공기를 그리는 거예요. 사실적인 작품의 작가들은 바람을 어떻게 그립니까? 바람을 그려야 돼요. 바람이 부는데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바람 불죠? 이 바람을 손을 그리는 바람을 그리는 거예요. 바람. 이걸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 말이에요. 사실적인 작가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 그죠? 이 바람이 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나뭇잎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면 좌측에서 연통이 있으면 연통이 막 연기지. 연기가 이렇게 왼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람의 흐름을 이거로써 연통을 통해서 바람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 저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애가 아이스크림을 학생이 맛을 혀를 통해서 혀를 강조하면서 그 맛의 농도 얼마나 맛있으면 혀를 크게 그리고 이처럼 어떠한 매개체를 이용해서 사실주의 작가들은 구상주의라고 구상작가, 사실작가 이런 구상하면서 형태가 있는 그런 작가를 구상작가 이런 형태가 있지만 어떤 형인지 모르는 것을 추상작가라고 하죠. 추상에는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추상미술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 뭐로? 색채로 혹은 선으로 필력으로 여러분들 이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뭐 좀 말이 좀 다르게 넘어갔지만 여러분들 서문시에서 박수를 치고
서문시장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침체되어 있지만 예전에 그 왁자지껄한 그 시장 풍경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작가, 구상 작가와 비구상 작가가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광경을, 그 풍경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낼 때 구상 작가들은 사실 형태를 만드는 이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고 콩나물을 들고 살하고 눈빛으로 또 발을 들고 움직이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런 또 앉아 많은 군중의 많은 시장 상인과 그것을 사러가는 소비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리는 거예요. 많이. 그러나 추상 작가들은 자기 눈에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소리를 그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보이듯이 소리 같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소리가 확 자식거리는 소리도 나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있고 뭔가 보니까 막 복잡한 이런 심경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화면에 표현한 것이 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렇게 여기는 뭐 물건이고 바지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뿌리고 허주 끌고 하면서 색으로 선으로 면으로 요소를 가지고 어떠한 원리 그렇게 했어. 추상 작가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악이 있죠. 음악에 또 보이는 음악이 있고 들리는 음악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음악은 가사가 있는 음악이에요. 들리는 음악은 가사가 없고 음만 있는 음악이에요. 클래식 음악을 나는 들리는 음악으로 이해를 하고 가사가 있는 이런 가곡이들은 나는 보이는 음악, 연상되는 음악이죠. 여러분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는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음악을 연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단단단단 운명이라는 작품, 이거는 음으로만 듣는 거예요. 이 어떤 이거는 나의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음악과 보는 미술도 보는 그림과 듣는 그림으로 구상과 비구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흙길로 성 지나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자 이렇게 반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설명을 보고 반복적인 이런 설치 작업을 하고 현대 미술은 이런 것이다. 현대 미술 조금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뿌리고 여러분들 불기하고 뿌리고 이런 것들이 추상표현입니다. 추상표현. 거기에다가 그림 위에다가 뿌리는 것도 되죠. 사람을 그리고 그 위에서 모자를 하고 아니면 나무 줄기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감을 떨어뜨리가 불기를 하면은 나무 줄기가 되고 형태가 있으면은 그것도 사실이고 없이 그냥 불기하고 막 자기가 힘으로 혹은 막 느낌으로 또는 막 빨리 성질을 거기에 표현하면은 그것은 추상이죠.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더 좋은데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소리의 정보를 귀로 듣고 그 귀를 눈으로 가지고 가서 연상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보는 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했네. 이 강조도 되고 나의 중질문 쓰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다. 그 메시지는 각각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고? 이건 뭐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찾아보겠죠. 또 보면 뭐가 주가 되고 뭐가 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림자가 주를 나의 숟가락이 아니고 이거는 숟가락을 설치가 붙여나갔겠지. 찍어갖고 다 붙이면서 나오는 이걸 왜 이렇게 놨어요?
이 사람의 작가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음력, 허와 진과 실 가리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 이 사람의 주제가 영인지 아니면 실체에 대한 사물인지 그것을 메시지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나의 모습인가, 나의 앞면과 나의 뒷면을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되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질서 속에서 이렇게 이것이 왜 숟가락 그러면 하나만 하고 하나의 그림자만 제시를 하면 되지 왜 여러 가지 어떤 반복의 순서의 질서에 의한 반복적 원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나?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라고 했어요. 강조. 이렇게 많은 숟가락이 있고 많은 그림들이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반복의 원리가 강조라는 그런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는 단순하면서 반복적이면서 강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여서 강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떠한 작품일 수도 있다. 예. 이래서 반복의 원리,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반복적인 어떠한 원리, 반복에 대한 미적 자각에 의해서 이것들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회화의 접목을 시켜서 손바닥을 찢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다 질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같은 형태로 찍어보는 거예요. 쫙 찍어보는 것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 차용을 한다. 이런 원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대칭 11번째 대칭의 원리. 대칭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 대칭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대칭은 가장 단순하고 솔직하고 질서가 정연한 대칭 정연한 그런 표현 방법이고 그런 활동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칭은 하나의 대칭을 얘기한 덮어보면은 굉장히 융통성이 부족한 그 성질이 아닙니다. 대칭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적,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고 소극적이고 뭐 그런 어떠한 심리적 상태의 느낌도 우리는 대칭적인 그림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칭의 종류에는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대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지 또 여러분들의 작품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점과 대칭 종류를 말씀을 드리고 또 대칭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칭에는 점대칭과 선대칭 그리고 면대칭 이렇게 세 가지의 대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대칭. 참 점선면은 대칭뿐만 아니고 요소에도 미술의 3요소 이러면서 점선면인데 대칭에도 이렇게 점선면이 나오네요. 점대칭이 어떤 것이고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맞죠. 미술에서의 요소가 점과 선과 면 아까 전에 선생님 그림에서도 점이 둥그런 점이 있잖아요. 이 점으로 인식하잖아. 점과 선, 면 대칭에도 점선면 대칭이 있다. 이 선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선대칭입니다. 자, 어떠한 반쪽짜리 종이가 이제 종이가 있습니다. 이걸 반통 접는 거예요. 반을 접어서 그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접어가지고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피면은 뭐가 나오나? 같은 두 개의 형상은 아니고 형태가 나오죠. 그런 형태가 탁 나오고 접어보면 우리가 주로 뭐 나비 모양이 무지하게 물감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을 접어 가지고 열으면은 데칼코마닉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대칭, 선 하나의 선으로. 그리고 면대칭은 한 개의 대칭면을 중심으로 도형을 그런 생긴 도형을 우리는 도형이다. 면대칭은 도형을 면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심리적 특성은 균형감을 주고 정적이면서 안정감을 준다. 면대칭은 어떠한 한 개의 대칭면을 중심으로 생겨진 또 같은 도형을 우리 면대칭, 선대칭은 하나의 선으로 씁니다. 두 개 짜가고 접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점대칭. 이 점대칭은 이제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이론은 이렇습니다. 점대칭은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회전을 돌려보는 거예요. 점을 찍어갖고 바람개비 돌듯이 종이를 내 사각형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점대칭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동그랗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점이 있고요. 지르면서 돌리잖아. 돌리면 원이 생기죠. 원에서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거기서 원뿔 같이 이렇게 자르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그걸 대충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점대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적인 그런 느낌의 표현을 할 때 점대칭의 기법을 활용하면 어떤 동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한 층더 높여준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우습죠. 점선 면대칭 하기 때문에 뭔가 알겠죠. 데칼코마니는 선대칭. 자, 이 만화 같은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이해를 굉장히 돕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서 글로서 설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이런 만화나 그림을 통해서 턱 보면은 턱 이해가 됩니다. 턱. 자, 이거는 점대칭, 점대칭의 중심이 점 아닙니까? 점. 육각형. 점을 주고 대칭의 중심. 대칭 180도를 완전히 포개지는 것이 점대칭이다. 요거는 점대칭이고. 자, 그리고 요거는 선대칭. 요런 선에서 대칭축에서 물감을 짜는 거죠. 그죠? 보입니까? 물감을 짜고 덮어갖고 찍어 나오면 똑같은 그림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요런 것들이 선대칭. 선대칭. 요 넣고 요 간격이 또 떨어져가 있죠. 간격이. 요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가 있습니다. 요것도 똑같은 선대칭으로 반을 접잖아. 선을 중심으로 접으면은 여기를 접으면 여기에 딱 겹치지. 이 선대칭. 여기서 바로 겹쳐도 선대칭.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피라미드, 대칭의 원리를 활용한 그런 미술은,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미술 이런 것들은, 조형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활용했는 그런 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것도 대칭으로 건축을 했는 거예요. 정대칭으로 건축을 했는 그런 조형물이다. 이것이
미술에서 아름다움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칭을 활용한 그런 조형물 혹은 그런 회화를 미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흑과 백을 대비한 그런 대칭의 하나의 예다. 이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대칭이다. 선명도가 또 명시성이 혹은 주목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 이것은 금강이 우리나라에 있는 금강이죠. 금강에 일단 이것도 이제 물에 비치는 모자상인가 그런 이제 사진 작가가 이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모자상 이렇게 해서 작품 전시를 하고, 그 작품 사진 작품이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칭을 이용한 작품 이렇게 응용이 된 거예요. 미술도 응용되고 사진에도 응용이 되고 그렇다는 말씀 담겨드립니다. 자, 이제 변형이 있습니다. 변형은 어떠한 주제라든지 이 변형을 하면서 왜곡을 하면서 그 사람의 형태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변형하고 왜곡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원리 중에 하나가 변형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는 자연 그대로의 형태, 자연을 변형한 형태, 창조를 했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인 변형을 그림으로 표현했는 작품이 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 이것은 이렇게 우리의 해지는 그런 해질녘도 하늘에 있는 이런 어떤 구름에 대한 변형, 왜곡을 시키고 이 사람에 대한 놀라는 표정, 이것도 왜곡된 표정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이건 누구 지명을 했는 게 아니죠. 누구라도 힘들어하는 그런 절규의 표정이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왜곡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왜곡을 차용을 해서 왜곡을 인용한 작품이 이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왜곡시키고 달리라든지 에른스트 달리, 샤갈 이런 작가들이 현실을 초월하는 거죠. 달리가 이 시계가 굳게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과가 동그란 사과잖아요. 네모로 그리는 거예요. 사과를 네모로 이렇게 그려갖고 사과 안에 보면 사과씨가 있고 옆에 보면은 사과같이 그리는데 형태가 네모 동그란 게 아니고 그 왜곡시키는 변형시키고 그리면 강한 인상을 주잖아. 변형되는 것이 강하게 느낌 강하게 사과 동그랗게 그려야지 안가. 이거 네모로 이랬다 그려갖고 사과 이 반 잘라는 걸 그리면 그 왜곡되시는 게 굉장히 강하게 우리 느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시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것은 영화나 미술이나 조형물, 건축물 다 착시에 의한 원리를 활용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시라는 것은 시각적 착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눈이 이제 우리가 계속 봐오면서 또 DNA가 어떤 생리적인 그런 작용으로 일어나는 그런 착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형태를 만드는 선이 어떠한 다른 선에 의해서 또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 착각으로 그런 시각적 현상을 우리는 착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자극, 외적인 자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실제와하고 다르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착시다. 시각적 착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 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물은 저는 아닌데 봄으로서
분명히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물은 그거다. 진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감각이 달라지고 감각적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에